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의류 디자인 회사 노브랜드의 주가가 코스닥 상장 첫날 공모가 대비 287.86%, 약 3.9배 오른 54,3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가격 제한폭에 거의 육박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거래량도 3,389만 주로 코스닥 시장에서 네 번째로 많았습니다. 다만 노브랜드의 실적은 최근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ETF 선물 지수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두고 논란이 커지자 미래에셋 자산운용이 관련 ETF의 상장 절차를 잠정 중단했습니다. 정부의 법령 해석 결과가 나올 때까지 투자자들의 혼란은 불가피해 한국거래소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세법 해석 절차에 착수를 했고 통상 3개월이 소요되는 만큼 ETF의 상장 여부는 결과가 나온 이후 결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주가가 깜짝 1분기 실적에 힘입어 $1,000를 넘어서자 SK하이닉스도 AI 반도체 시장 확대 수에 기대를 얻고 사상 처음으로 2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반면 AI 관련 HBM 경쟁력에 의문부호가 붙은 삼성전자는 정부의 대대적인 반도체 지원책 발표에 간신히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이번 엔비디아의 실적을 확인했죠. 다만 증권업계에서는 AI 수요의 성장성이 실제 실적으로 연결되는지에 따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계속해서 엇갈릴 수 있다라고 내다봤는데요. 관련주들의 주가도 추이를 이와 발맞춰서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1부 주식 1타 강사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호재와 악재가 공존하는 하루였습니다. 엔비디아가 깜짝 실적을 발표를 했지만 미국 시장에서 이 미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좀 한풀 꺾이는 모습도 나타났죠. 이로 인해서 오늘 우리 시장은 뚜렷한 방향성을 보이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SK하이닉스가 20만 원 선에 도달을 했죠. 자, 앞으로 관련주들이 또 어떤 흐름을 보일지 우리 시장도 어떻게 좀 전개가 될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오늘도 저희 방송과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전략들 세워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베스트 트레이딩맨 1부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강사님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석 강사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강사님, 우리 시장 궁금한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선 개별주들은 강세를 보이긴 했지만 지수 자체가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는데 오늘장을 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실까요? 네, 오늘장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코스피와 코스닥 약간 온도 차이가 있는 시장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증시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뉴욕 증시 간단하게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FOMC 의사록을 들여다봤는데 매파적 기조가 나오면서 증시가 흔들렸다라는 이슈가 언론을 통해 나오고 있습니다만 금리가 어떻게 된다, 가령 9월 금리 인하론이 후퇴한다. 이런 것들은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너무나 많이 강조드렸던 부분이지만 페드의 기준금리 추이와 증시 차트를 분석해 봤을 때 기준금리가 굉장히 높은 상황 속에서도 증시가 상승했던 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유를 들여다보니까 상장사 이익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었던 시점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가령 중동 전쟁이 확산된다. 그리고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 것이다. 물가가 안 잡힌다. 고용이 너무 좋다. 성장이 너무 좋다라는 이슈. 증시에 안 좋은 이슈가 계속해서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17,000을 목전에 두고 있고 다우 같은 경우에는 128년 만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4만선 갔죠.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금리와는 별개로 상장사 실적이 좋기 때문입니다. 매그니피센트 세븐이 너무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 또 매그니피센트 세븐 기술주의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엔비디아의 실적이 너무나 잘 나왔습니다. 그냥 잘 나온 것이 아니라 너무나 잘 나왔죠.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영업이익이 무려 8배 정도 상승했기 때문에 시간 외에서 애프터마켓에서는 $1,000를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뉴욕 증시는 굉장히 좋은 흐름 출발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 말씀드리고요. 우리나라 증시는 차트 보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보시면 아까 제가 온도 차이가 조금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래 꼬리 만들어 놓으면서 61선 지지하는 흐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추세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추세 살리면서 2,750 돌파함과 동시에 2,800까지는 갈 수 있다. 다만 우리가 대응 차원에서 봤을 때 중요한 상징적인 선인 2,700선과 2,650선을 이탈하게 된다면 증시 하락이 가속화될 수 있으니까 이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상승했는데 사실상 밑에 바닥 구간에서 도지 캔들 하나 만들어 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코스피와는 다르게 박스권을 그리고 있다. 이유는 간단하죠. 최근에 HLB 그룹주가 악재로 인해서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코스닥과 코스피와 온도 차이가 지속되고 있는 시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러한 좀 혼조한 증시 속에서 제가 전략 하나 세워드리자면 사실 박스권에 갇혀 있습니다. 박스권에 갇혀 있기 때문에 단기 투자 전략으로 좀 접근하셔야 되는데 반도체 섹터 눌린 관점에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강조드립니다. 음식료 섹터, 삼양식품, 빙그레 너무 좋기 때문에 눌린 관점에서 공략하신다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양시장의 온도차 때문에 시장 대응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런 저희를 위해서 이번 주 토요일이죠. 우리 강사님께서 또 특별히 강연회를 준비해 주셨다라고 하는데 어떤 주제일까요? 네, 오늘 강연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번 주 토요일 1시에 진행하는데 단기 투자 어려워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또 제가 단기 투자 전문가이지 않습니까? 이번에 1시에 들어오게 되신다면 단기 투자 관련된 모든 노하우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기 매매 좀 잘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시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우리 정영석 강사님의 강연회를 시청해 볼 수 있는데요. 강연회 관련한 소식들 좀 잘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하단을 참고하시면 강연회 소식 놓치지 않고 받아볼 수 있으니까요. 하단 꼭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는 이어서 다음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검색한 검색 상위 종목들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시장에서 화제가 됐었던 오늘장 핫스탁5 종목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장 핫스탁5 종목들을 살펴볼 텐데 역시나 SK하이닉스가 좀 나와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태양광 관련한 종목들도 일제히 좀 상승세를 보여줬었는데 우선 종목들 종가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SK하이닉스 종가는 1%대 종가를 보여줬고요. 20만 원 선에서 종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HD 현대에너지솔루션이 상한가 마감을 보여줬고요. 두산이 9%대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이어서는 장중 주가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K하이닉스를 좀 살펴볼 텐데요. 자, 사상 처음으로 20만 원 선에 안착을 하는 모습이 지금 좀 포착이 됐습니다. 엔비디아가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분기 실적을 발표하게 되면서 엔비디아를 고객사로 두고 있는 이 SK하이닉스에 대한 기대감도 덩달아 좀 커지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LB를 좀 살펴볼 텐데 미 FDA 허가 불발과 관련해서 FDA에 지금 미팅을 신청하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야기가 전해졌죠. 다만 오늘장에서도 반등에는 종가 기준으로 성공하지는 못한 모습이었는데요. 그래도 이 외국인들의 수급이 유입이 되는 모습은 포착이 됐다라고 합니다. 오늘장에서 1%대 하락세가 나타났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 센터 증설에 따른 AI 가속기형 제품의 수요 증가 전망과 더불어서 밸류업 재원 증가, 체코 원자력 발전소 수주에 대한 기대감에 힘을 받으면서 오늘장에서 강한 모습을 보였다라는 분석이 나왔죠. 9%대 오름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잉글우드랩을 좀 살펴볼 텐데 최근 들어서 화장품 업종이 다시금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 선케어 관련
관련주들이 또 새로운 화장품 테마로 각광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여름철을 앞두고 선케어 관련한 제품 수요가 급증을 하게 되면서 관련 기업들의 2, 3분기 이 매출도 확대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게 되면서 힘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장에서 6%대 상승 마감을 보여줬고요.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오늘 장에서 상한가 풀리지 않으면서 마감이 된 모습이죠. 전날 미국 무역 대표부가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가 8월 1일부터 발효된다라고 이야기를 밝혔는데요.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에 따른 반사 이익에 대한 기대감으로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을 포함해서 태양광 관련한 종목들이 일제히 좀 힘을 받는 모습 포착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장 하스닥5 종목들이 공개가 됐고요. 자, 이어서는 우리 강사님과 함께 한 종목 자세하게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사님, 오늘 장 하스닥5 종목들이 공개가 됐는데요. 궁금한 종목이 너무 많습니다. 어떤 종목부터 살펴볼까요? SK하이닉스부터 좀 보겠습니다. 네, 역시나 제일 궁금했거든요. 어떻게 좀 내다보고 계실까요? 많은 시청자님들이 아마 예상하셨을 겁니다. SK하이닉스 20만 원 돌파했으니까 하스닥5 당연히 가져와야죠. 반도체 관련주 최근에 너무나 좋은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한미반도체, 이수페타시스 등등 다양한 반도체 기업들이 잘 가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엔비디아가 정확히 어떤 사업을 영위하는지는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우리 시청자님께서 어쨌든 엔비디아가 오르면 뉴욕 증시 전반적으로 오르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오르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우리나라도 미국발 훈풍에 의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같은 반도체 기업도 오르겠지와 같은 메커니즘은 어느 정도 잡혀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의문입니다. SK하이닉스는 20만 원 돌파하면서 주가가 고공행진하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왜 반대로 갈까요? 물론 오늘 상승하긴 했습니다만 SK하이닉스와는 조금 다른 흐름을 이전부터 좀 보이고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주식은 기대감으로 움직입니다. 결국 그 기대감이 실적으로 가고 실적이 주가로 가는데 기대감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보유한 그 재료, 기대감, 장작 무엇일까요? HBM입니다. 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HBM3 수율이 80%에 육박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생산 시간을 50%나 단축할 수 있고 업계에서도 80% 정도는 생각을 못했는데 굉장히 좋은 수치가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 물량까지 다 완판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아직 엔비디아 관련해서 제품 테스트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3월 20일 엔비디아 젠슨왕 CEO의 한마디로 인해서 주가가 고점 돌파한 것 말고는 어느 정도 뚜렷한 이슈가 없는 상황입니다. 자, 정리해보자면 지금 HBM 관련해서 차세대 선두주자 SK하이닉스가 가져가고 있는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SK하이닉스 주가는 잘 가는 반면에 삼성전자 주가는 박스권에 갇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SK하이닉스는 앞으로 너무나 좋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홀딩하시면 되는데 구체적인 가격 전략은 일봉 차트 보면서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사실 SK하이닉스는 단기 투자 관점에서 우리가 공략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무조건 홀딩하시라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오전 방송에서도 말씀드렸고 저녁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리스크 관리는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일단 20만 원 찍었으니까 물량의 절반 정도는 매도하시고 나머지 물량은 25만 원까지 홀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SK하이닉스를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일부는 차익 실현을 하시고 또 일부 남은 비중은 좀 25만 원 선까지 끌고 가는 전략을 짚어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사님, 저희 이어서는 어떤 종목 짚어볼까요? 네, HLB 보겠습니다. 네, HLB. 지금 많이 빠져서 타이밍을 공략을 좀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어떻게 좀 분석하고 계실까요? 네, HLB 같은 경우에는 보유자에 한해서 전략 하나 세워드릴 거고요. 신규 매수 검토를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전략 또 세워드릴 건데 일단 제가 이거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2월이나 3월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두세 달 전에 제가 이 방송에 나와서 정확히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HLB는 3월 파이널 리뷰 5월 FDA 승인 일정이 있다. 다만 일정 매매 관점에서 봤을 때 5월 일정이 도래할 때까지 포지션을 가져가면 안 되고 4월 중순에서 말까지 들고 가면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분할 익절하고 포지션 마무리하자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VOD를 통해서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으니까 한번 확인하시면 되고 어쨌든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일단 4만 원 라인을 이탈하면은 매도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건 제가 차트 보면서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봉 차트 보면 지금 시세 초입 부근까지 다 빠졌습니다. 기대감으로 다 올라갔는데. 자, 이 동그라미 친 부분이 무엇일까요? FDA 승인할 거야. 리보세라닙 좋아. 좋아, 승인할 거야. 이겁니다. 계속 갔는데 떨어진 거는 당연한 거죠. 승인이 불발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론적으로 봤을 땐 파는 게 맞죠. 물론 추후에 항소제약이랑 31일에 일정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보고 홀딩하면서 계속 가져가기에는 리스크가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중요한 가격선은 4만 원 잡아드리겠습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4만 선 참고하시면 되고 신규 매수 검토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렇게 딱 말씀드릴게요. 일단 조금 지켜봐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뭐 4만 5천 원에 들어가세요, 4만 원에 들어가세요. 제가 가격 전략을 세워드리는 게 아니라 일단 추후에 31일 이후에 어떤 이슈가 나오는지를 보고 나서 들어가야 된다. 좀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신규 매수를 검토하시는 분들이라면 좀 섣부른 매수 전략보다는 추후에 좀 주가 흐름을 지켜보시면서 관련한 소식들도 팔로우하면서 전략을 짜보는 게 좋겠다라고도 이야기를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사님, 저희 이어서는 어떤 종목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두산 한번 보겠습니다. 네, 두산 같은 경우는 연속적인 상승세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사실 두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모멘텀을 가지고 있죠. 차트상으로 봤을 때 1파 이후에 눌림 나오고 눌림 다음에 전고점 돌파하는 흐름인데 제가 이거는 차트로 바로 넘어와서 가격 전략 바로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1파가 나왔죠. 1파가 나왔고 눌리고 나서 2파가 나오는데 중요한 61선 이탈하지 않았고 전고 라인 돌파했습니다. 원전 수주 기대감이 있고요. AI 가속기양 제품 수요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모멘텀이 여러 가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우리가 눌림 스윙 관점에서 들고 가셔도 좋다. 장기 투자할 거면 이런 종목을 좀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닥 구간에 있는 종목을 싸다라고 생각해서 매수한 다음에 물려있다가 탈출하는 개념이 아니라 이렇게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종목이 눌릴 때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파는 것. 그것도 우리가 장기 투자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가치 투자는 아닐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종목 잘 보시면 16만 원이 눌림 구간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16만 원 매수 타점 잡으신 다음에 20만 원으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16만 원 선에서 매수 타이밍 잡아서 20만 원 선을 목표로 하는 전략을 짚어주셨으니까요. 만약에 매수 대응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 분석 내용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서대로 진행을 해볼까요, 강사님? 네, 인그루드랩 한번 보겠습니다. 네, 화장품 관련한 종목들이 생각보다 더 오래 주가가 강한 모습이거든요. 어떻게 좀 전망하고 계실까요? 네, 인그루드랩 말씀드려볼 건데요. 화장품 관련해서 유통 관련인 실리콘투도 강하고 화장품이 붙으면 지금 너무나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좀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인그루드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미국 내 선케어로 인해서 수혜 기대감, 시장이 확대되니까 당연히 그에 따른 수혜 기대감으로 인그루드랩이 오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모멘텀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이건 제가 일봉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 바로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실리콘투도 그렇고 인그루드랩도 그렇고 수급 주체가 좀 비슷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이냐면 보통 우리가 주가가 오를 때 눌림을 주면서 오르는데요. 그렇지 않고 바로 오릅니다. 근거는 5일선이죠. 5일선 이탈하지 않고 쉬지 않고 오르기 때문에 이거 제가 봤을 때 시간 외에 상승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보시면 2% 상승했는데 거래대금 1억이면 모르겠네요. 내일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네요. 근데 이 종목은 여러분들이 내일 시가 매매 관점에서 들어가셔도 좋고 아니면은 중장기 스윙 관점에서 들어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교롭게도 오늘 하스타5가 SK하이닉스, HLB, 두산, 인그루드랩 나오고 있는데 HLB를 제외하고는 이 세 종목 포트폴리오에 담아서 중장기 관점에서 가져가도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이 인그루드랩 같은 경우에는 2만 원 이하에 담으신 다음에 최종적인 목표가 2만 5천 원으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도 매수 전략을 잡아보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도 들어봤고요. 2만 원 이하에서 매수 타이밍을 잡는 가격 전략 짚어주셨으니까요. 꼭 참고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종목을 살펴볼 텐데 마지막 종목은 상한가 마감을 보였습니다. HD 현대에너지솔루션이 좀 남아있는데요. 자, 어떻게 지금 좀 분석하고 계실까요? 네, 제가 하스닥5를 가져올 때 상징적인 이슈가 있는 종목들, 그리고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 두터운 좀 무거운 대형주도 좀 가지고 오고요. 또 그날 상한가는 무조건 제가 가지고 오는 것 같은데 그 이유는 수익이 좀 빠르게 날 가능성이 높으니까 우리가 다음날 시가에 공략해보기 좋으니까 가져왔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요거 바로 차트 보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종목인데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자고요. 자, 대명 에너지도 그렇고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갑자기 떠올랐다는 것은 기존의 대장은 SDN이었고요. 그다음에 하나솔루션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이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태양광 관련해서 미중 갈등, 관세 이슈죠. 오늘 갑자기 나왔나요? 아닙니다. 이전부터 전기차 태양광 관련해서 관세 부과하겠다라고 나왔던 이슈인데 오늘 일정만 나왔을 뿐입니다. 8월 1일. 그게 납니다. 그거 말고는 새로운 이슈라고 할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이 오른 것을 어떻게 봐야 되냐? 새로운 이슈로 올랐다라고 보면 힘들고 그냥 유통 물량을 쥐고 있는 수급 주체인 세력들이 자기적으로 올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시가 매매 관점에서 들어가시면 되는데 일단 상한가 강하게 문 닫았으니까 내 10% 미만 갭 뜬다면 바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10% 미만으로 갭이 뜬다면 바로 들어가시고 목표가는 매입가 대비해서 5에서 7%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하스닥5 종목들에 있어서 자세한 분석을 들어봤는데요. 이런 특징주 분석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하단을 참고하시면 매일매일 개장 전에 우리 강사님과 시장 전략 함께 세워볼 수 있고요. 또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시에는 강연회까지도 있으니까요. 하단 참고하시고 강연회 소식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는 이어서 다음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어서는 기대가 되는 오늘의 1타 강의를 본격적으로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우리 강사님이 원체 단기 매매 잘하는 게 소문이 너무 퍼져서 이제는 왜 우리 강사님이 이렇게까지 단기 매매를 잘할까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거든요. 오늘 강의 주제 어떻게 될까요? 네. 오늘 강의는 지난번 강의에 이어서 단타 매매 기법 총정리 2탄입니다. 1탄을 보고 아쉬워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또 다른 기법이 없을까 아쉬워하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단기 투자 기법 총정리 2탄으로 좀 여러분들 찾아뵙게 되었고요. 일단 화면 보면서 제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오늘 종가 매매와 추세 매매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혹시나 나는 5일선 매매라든지 뭐 중장기 눌림 매매라든지 이런 걸 좀 배워보고 싶다. 지난번에 강의를 들었는데 나는 기억이 안 난다. 복습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5월 25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제가 강연에 있으니까 그때 복습 한번 하시면 됩니다. 그때 제가 단기 투자 관련된 모든 노하우를 말씀드릴 거니까 그때 꼭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화면 보시면 종가 매매랑 추세 매매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종가는 필사액입니다. 진짜 이게 수익 날 확률이 높은 매매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직장인분들도 그렇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전업하시는 분들도 저는 좀 그런 걸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가끔 보면 뭐 소액으로 매매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은데 매매를 많이 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게 매매 중독일 수도 있고 내가 혹은 소액이다 보니까 회전율을 높여서 빨리 돈을 벌고 싶어하는 욕구 때문일 수 있겠죠. 다만 우리가 뭐 주변에 탑 트레이더들 보면 하루에 한두 종목 매매하지 5종목에서 10종목 매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직장인, 자영업자, 전업투자자, 전업주부 뭐 할 거 없이요. 이 종가 매매 하나만 여러분들이 익혀가셔도 이거 하나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주식시장을 살아남을 수 있다.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 추세 매매인데 너무 쉽습니다. 이것도. 선이 그어져 있어요. 선을 그어놓고 이거 이탈하면 매도하고 이거 이탈하지 않고 반등한다면 매수하고 상단에서 매도하면 되는 기법입니다. 이거 기계적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매일매일 돈을 벌고 그 돈의 일부를 중장기 관점에서 추세 매매 기법을 적용해서 들어간다면 엄청 괜찮은 포트폴리오가 하나 나오지 않을까 해서 이 두 가지 기법을 제가 다 묶어서 가지고 오게 되었고요. 종가 매매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종가에 매수해서 다음날 오전 중에 매도하는 거죠. 근데 이게 원칙인데요. 저도 가끔 이런 게 있습니다. 뭐 최근에는 우리 기술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종가에 일단 매수를 했습니다. 종가에 매수를 했는데 다음날 적당히 빠집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빠진다는 말은 내가 예를 들어 손절 범위를 3% 잡아놨는데 1, 2%밖에 안 빠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흘러가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재료나 뭐 거래 대금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한 2, 3거래일만 더 버티면 오를 것 같다라는 확신이 들 때가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있습니다. 그 확신이 통할 때도 있고요. 안 맞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손절로 대응해야죠. 우리가 단타를 하는데 손절을 안 할 수는 없죠. 어쨌든 다음날 오전 중에 매도하는 게 원칙인데 상황 봐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실력이 올라오면 한 2, 3거래일 정도는 끌고 가셔도 된다. 다만 2, 3년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종가 매매가 아니라 장기 투자죠. 그거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 보시면 장점을 좀 볼게요. 미국 증시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아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서 내일 팔 건데 미국 증시에 영향을 받나요? 자, 나스닥이 폭락했습니다. 근데 저는 중소형주 테마주를 샀습니다. 그게 폭락하는 거랑 테마주가 오르는 거랑 무슨 어떤 상관관계가 있죠? 없습니다. 재료만 유지되면 됩니다. 가령 그 기업에서 전환사채를 찍어낸다든지 오너가 횡령했다든지 배임했다든지 뭐 그런 기업 내부의 이슈라든지 혹은 어떤 재료, 가령 누가 방한한다 했는데 방한을 안 한다든지 뭐 IPO 일정이 잡혀 있었는데 돌연 연기됐다든지 유명한 아이돌이 데뷔한다 해서 엔터주를 샀는데 데뷔를 갑자기 연기한다든지 그런 재료적 악재가 안 나온다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증시 전혀 상관이 없고요. 실시간 대응이 불가능한 투자자에게 적합하죠. 그냥 여러분들 3시 20분에서 3시 30분 매수하시고요. 다음 날 걸어 놓으시면 됩니다. 10% 걸어 놓으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 10%는 제가 하는 방식이고요. 여러분들을 일단 처음 하시는 거니까 3에서 5, 뭐 5에서 7 그릇에 맞게 좀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전율을 높여서 빠르게 수익이 가능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 20거래일이죠. 한 달이면 주말 제외하고 대략적으로 봤을 때 자, 그러면 우리가 한 달에 20종목 매매할 수 있습니다. 내 주위에 보면 현대차, SK하이닉스 1년에 그거 들고 있어서 10%, 20% 먹을까 말까. 일단 수익은 볼 확률도 있나요? 수익을 본다 하더라도 10%, 20%인데.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종가 기법 같은 경우에는 매일매일 종목이 교체되기 때문에 그 현대차, SK하이닉스 매매하는 분들과는 좀 다르다는 겁니다. 물론 그런 매매가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게 투자의 정석이죠. SK하이닉스 기업의 가치 믿고 신뢰하고 재무제표 신뢰하고 성장성 신뢰해서 또 업황을 좋게 보고 내가 매수해서 2, 3년 끌고 가는 투자 좋습니다. 제가 그 투자 기법을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개인 투자자에게 적합한 매매 방식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SK하이닉스 여러분들 1,000만 원 투자해서 1년, 2년 보유한 다음에 내가 10% 수익을 봤다. 그러면 단순 계산했을 때 얼마죠? 100만 원입니다. 기회비용 측면에서 봤을 때 회전율을 높여 빠르게 수익이 가능한 종가 기법이 맞다는 겁니다. 장기 투자가 안 좋다는 게 아니라요. 더 적합하다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다음 보시면 원칙은 3% 손절매. 요거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개념이고요. 그다음에 한 종목만 매수. 가끔 가다가 여러 종목 매수하시는 분들 계신데 한 종목만 매수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지지 라인과 저항 라인 확인해야 된다. 이거는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노트에 좀 적어주세요. 앞에 거 못 들으셨다. 괜찮습니다. 그거는 제가 나중에 강연회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정말 여러분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당장 내일 쓸 수도 있습니다. 금요일 종가에 사셔서 월요일에 팔면 되죠. 자, 윗골이 달린 장대 양봉이다. 궁금해하십니다. 아니, 장대 양봉이면 장대 양봉이지 전문가님 왜 윗골이가 달려야 됩니까? 저는 공식처럼
윗꼬리가 안 좋다라고 들었는데 왜 윗꼬리가 달려야 됩니까? 간단하죠. 물량이 나왔다는 거잖아요. 물량이 나오지 않고 장대 양봉으로 종가 마감했으면 개인 투자자가 너무나 많이 붙은 겁니다. 그럼 그 사람들의 심리가 뭐죠? 아, 시간 외에서 팔아야지. 내일 오르면 팔아야지. 팔아야지가 머릿속에 가득 찬 개인 투자자입니다. 주가가 내일 오를 수 있을까요? 눌린단 말이죠. 우린 당장 내일 매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 투자자인데. 그래서 일단 이 개인 투자자의 물량이 좀 나간 것을 윗꼬리를 통해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래 대금이 500억 이상, 50억 들어온 종목을 매수할 수 있나요?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이 없습니다. 500억 거래 대금 설정하신 다음에 500억 확인하셔야 되고, 그 다음은 이평선 라인을 강하게 돌파해야 된다. 이거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매매 타점은 4에서 5 분할 익절. 저는 10 보는데 여러분들은 일단 4에서 5로 대응하시고 이후에 좀 스킬이 쌓이면 그때 분할 익절로 대응하시면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나머지 물량은 홀딩 후에 평단가 배선 정리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1,500원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1차 목표가가 예를 들어서 1,600원이에요. 1차가 1,600, 2차가 1,700입니다. 주가가 여기까지는 갔어요. 주가가 1,600원까지는 갔는데 1,700원 도달하지 못하고 내 평단가인 1,500원까지 내려온다. 근데 내려오는 거에 더해서 이탈을 한다. 1,496원 막 이렇게 갑니다. 이런 단위죠, 호가가. 자, 그러면 정리하라 이겁니다. 그걸 들고 있으시면 안 돼요. 그게 이 말이고요. 그다음에 손절매는 제가 뭐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 툴젠입니다. 거래대금, 윗꼬리 달린 장대 양봉, 이평선 강하게 돌파, 다음날 15% 고가 기준으로 나옵니다. 무조건 나옵니다. 그러면 수익 보고 나오면 되는 겁니다.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엑시콘이라는 종목이 있네요. 이거 보시면 이평선 강하게 돌파, 거래대금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윗꼬리 달린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날 어떻게 됐죠? 상한가 갑니다. 상한가 갑니다. 아니, 전문가님. 지금 이미 지난 차트 가지고 오면 누가 그런 말 못하나요? 라고 의문을 가지실 수 있는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실제 소액으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실제 제가 이 기법이랑 스킬핀 기법만으로 증권사 투자대회에서 입상을 한 3번 정도 한 것 같은데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실제 시장에서 시장과 상관없이 먹히는 기법입니다. 자, 그 다음 플레이디 보시면 언제 매수해야 될까요? 이거는 이때일까요? 이때는 윗꼬리가 안 달렸는데요. 이때는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 언제죠? 이평선 강하게 돌파했고 거래대금 들어왔네요, 전문가님. 이때 하겠습니다. 이때 윗꼬리가 안 달렸습니다. 그 이때도 아닙니다. 어디일까요? 이 라인입니다. 이 라인. 거래대금 들어왔죠. 거래대금이 확실히 올라와 있는 거 여러분들 화면상으로 지금 보시고 계십니다. 여기입니다, 여기. 자, 그리고 윗꼬리가 달린 거, 여기 책까지 부분, 윗꼬리가 달렸죠. 누군가 물량을 던졌다는 겁니다. 세력이 아니라 개인 투자자가요. 그러면 다음날에 어떻게 되죠? 자, 우리가 체크한 부분 들어갔다, 다음날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나오네요. 물론 우리가 이것까지 먹을 수 없겠지만 요거는 먹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까지 먹으려면 분할 익절을 원칙으로 해야 된다. 5%에서 절반 익절한 다음에 나머지는 들고 가세요. 들고 가세요. 들고 가다가 내 평단가까지 떨어지면 던지는 거고요, 본전에. 안 떨어지고 올라가면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매도하는 겁니다. 너무나 간단한 기법이고, 자, 다음 보시면 추세 매매 기법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종가 매매 기법이 굉장히 좋은 기법이기 때문에 내가 혹시나 이해 안 간다 하시는 분들은 강연에 들어오셔서 다시 한번 복습하시면 되고요. 일단 추세 매매는 가격이 상승 추세면 매수하고 가격이 하락 추세면 매도하는 기법을 의미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 3가지 개념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 저항 지지라는 게 호가창상의 저항 지지 라인, 그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뭐 박스권 라인에서 저항 지지 라인, 추세에서 저항 지지 라인 등등, 분봉상에서 저항 지지 라인, RSI 상에서 저항 지지 라인, 너무나 많은 저항 지지 라인이 사례별로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저항 지지 라인은 이 추세선에 한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 추세대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추세대라고 하는 겁니다. 저거 얘가 조금만 있다 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추세 매매의 장점이 매수 자리를 잘 잡으면 큰 수익이 가능하다. 맞습니다. 자, 제가 아까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이 선이 추세의 지지 라인이고 파란 선의 추세의 저항 라인이고요. 우리가 이것을 추세대라고 합니다. 이것을 추세대라고 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매수 자리를 어디서 잡아야 될까요? 매수 자리를 어디서 잡아야 될까요? 이 선입니다. 추세의 지지 라인에서 매수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되고요. 우리가 어디서 매도를 해야 될까요? 여기입니다. 여기서 매도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기계적으로 동그라미에 매수해서 체크 표시에 매도한다라는 어떤 도식, 이미지화를 하면 되겠죠. 요것만 여러분들이 좀 체크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고요. 초보자도 쉽게 따라할 수 있다. 당연하죠. 제가 여러분들 뭐 가끔 가다가 배트맨 강의 때 어려운 강의 가지고 오긴 하는데 이 추세 매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선만 좀 잘 그어 놓는다면 초보자도 쉽게 따라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다. 떨어지면 팔면 되니까요. 물론 내가 못 팔겠어요 하시는 분들 스탑로스 기능 이용하시면 됩니다. 증권사에 다 잘 나오기 때문에 스탑로스 기능을 이용하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보시면 추세 매매의 원칙입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추세의 지지 라인에서 매수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렇게 그렸고요. 이렇게 그렸죠. 그리고 검은 선이 안에서 이렇게 움직일 겁니다. 주가입니다, 이게. 추세 지지 라인이 어디죠? 분홍선이죠. 동그라미라고 우리가 아까 약속했죠. 이 라인입니다. 어디서 매도하죠? 추세의 지지 라인을 이탈할 때 매도. 그리고 추세 상단 라인에서 매도하는 겁니다. 이 부분입니다. 이 라인에서 매도하시면 됩니다. 이탈할 때.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이 좀 이미지화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박스권 매매와는 다르게 이 추세 매매 같은 경우에도 수익 날 때 분할 익절한다. 아까 종가 매매랑 같습니다. 우리가 타점 잡는 거는 조금 다릅니다만 우리가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것은 종가 매매와 다른 것이 크게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수익 날 때 분할 익절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 보시면 종목 선정 기준은 간단합니다. 평균 거래 대금 500억 이상, 시가총액 5천억 이상, 신용 비율 5% 이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용 비율이 높으면 여러분들 안 좋은 건 다들 아시죠? 그거는 뭐 토론방이라든지 여러 군데서 다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제가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담보 유지 비율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려올 때 주가가 더 하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참고하시고요. 시가총액도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평균 거래 대금도 500억 이상 나오면 되니까 이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보시면 매수 타점입니다. 추세의 지지 라인에서 도지 캔들이 나온다, 매수하시고 망치형 캔들이 나온다, 매수하시고 장대 음봉이 나온다면 당연히 매수를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다음 보시면 추세의 저항 라인에서 윗꼬리 유성형 장대 음봉, 이건 제가 너무나 많이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윗꼬리가 길게 달립니다. 유성형 캔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다음에 장대 음봉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전부 매도하시면 됩니다. 전부 잘라내셔야 돼요. 자, 이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바로 실전 차트인데 자, 이거 선을 그을 필요가 있습니다. 저점 3개 연결하면 됩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그으면 되죠. 이렇게. 그 다음에 파란 선은 이렇게죠. 검은 선은 파동입니다. 정확히 가죠. 이렇게. 어디서 매수해야 될까요? 어디서 매수해야 될까요? 여기입니다. 이런 곳. 닿으면 매수입니다. 이 선 하나만 그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 한국항공우주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마찬가지로 선 그어보자면 이렇게 그을 수 있겠죠? 그으면 이런 선이 완성됩니다. 어디서 매수하는 거죠? 이 안에서 주가가 움직이는데 이런 부분, 동그라미 친 부분에서 매수하시면 됩니다. 뭐 어디서 매도한다? 위에 추세대 상단에서 매도한다. 기계적으로 가시는 겁니다. 원칙을 지키면서 기계적으로 매수 매도를 하는 기법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마찬가지로 엔캠은 가파릅니다. 다시 그려보자면 이렇게 갑니다.
동그라미 친 부분에서 매수하고 상단에서 매도하시면 되겠죠. 마지막 차트입니다. 파워로직스 한번 살펴보자면 과거에 신성델타테크와 마찬가지로 초전도체 관련주로 굉장히 잘 갔던 종목인데 그 다음에 파동이 그리는데 여기서 매수해서 여기서 매도하면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쉬운 기법이죠. 자, 강의 내용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직장인, 자영업, 전업주부, 전업투자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기법, 종가 매매랑 추세 매매 가져왔습니다. 이 20분이라는 강의가 되게 짧게 느껴지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5월 25일 오후 1시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에서 무료 강연을 진행하니까 들어오셔서 단타 관련된 것들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이 단기 매매 관련한 기법들의 강의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다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시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우리 정영석 강사님께서 방송에서도 들어볼 수 없었던 이 매매 기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짚어주신다라고 하니까요. 강연을 꼭 시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래 하단을 참고하시면 강연에 관련한 소식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는 이어서 우리 전문가님의 상승률 탑5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어서는 1타 주식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방금 화면을 통해서 상승률 탑5 종목들을 확인을 해보니까 우리 강사님께서 얼마나 단기 매매를 잘하는지가 딱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종목들이 좀 궁금한 게 LS 에코에너지의 상승률도 55%로 넘어서고 있고 로보로보도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종목들 리뷰 한번 자세하게 짚어주실까요? 네, LS 에코에너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LS 에코에너지는 4월 29일 방송 공략주로 제가 가지고 왔던 종목이고 수익률은 지금 보니까 고가 기준으로 55% 정도 나오고 있네요. 요거 보유하신 분도 계실 것 같고요. 아니면 뭐 전량 익절하신 분도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차트 보면서 제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S 에코에너지가 오늘 11% 가까이 하락했는데 사실상 뭐 보유하신 분들은 지금 당연히 수익이실 거고 거래 대금이 많이 터지지 않았으니까 계속해서 뭐 들고 계셔도 나쁘지 않은 종목이다. 다만 우리가 리스크 관리는 이제 좀 필요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력 설비 전선 쪽이 지금 너무나 많이 올랐기 때문에 고점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파동도 1파 나오고요. 이거 1파 이후에 눌린 기법입니다. 예전에 했던 기법인데. 그리고 1파 이후에 눌리는데 눌릴 때 봐야 되는 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21선. 2선입니다. 2선을 이탈하지 않았죠. 이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 그럼 2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됩니까? 그게 아니죠. 2선을 이탈하지 않고 전고 라인이 5월 7일 기준으로 34,300원, 34,000원 부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라인을 강하게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나옴과 동시에 무려 적산병이 나왔습니다. 양봉 3개가 나왔습니다. 이거 3개 나왔으면 그 다음 음봉 하나 나올 만하죠. 그래서 뭐 보유하신 분들은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지금 중요한 라인이 35,000원, 3만 원, 3만 원으로 보여집니다. 3만 원 이탈하지 않는다면 계속 보유하시고 뭐 최종적인 목표가는 한 46,500원, 47,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되고 그 다음 공략주도 한번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보로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로보로보 보시면 5월 20일 날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이네요. 5월 20일에 상한가 갔으니까 당연히 다음 날 들어가세요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이겠죠. 그래서 요거를 뭐 손절하신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 보유하셔가지고 고가 기준입니다. 고가 기준으로 약 20%, 정확히 말씀드리면 19.66% 수익이 나오고 있는 것인데 자, 잘 보시면 양 패턴이 나왔습니다. 양. 그래서 이게 우리가 아까 배웠던 종가 매매 관점에서 들어가자면 이때 들어가면 안 되고 이게 나왔으니까 지금 들어가서 오늘 수익 볼 수 있었죠.
4%가량. 근데 저희는 이때 들어간 건 종가 매매 기법을 이용해서 들어간 게 아니라 다음날 시가 매매 기법을 이용해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보유하신 분들은 5,750 이하로만 안 떨어지면 됩니다. 5,750이 5일선 중요한 라인이기 때문에 이 라인 이탈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홀딩하시면 되고요. 최종적인 목표가는 한 7,250원에서 7,3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난 종목들에 대해서 리뷰를 들어봤고요. 자, 이어서는 오늘의 1타 주식을 만나봐야겠죠. 어떤 종목일지 화면을 통해서 종목명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1타 주식은 두산퓨얼셀입니다. 현대차 북미 수소 공급망 본격화에 따른 수혜가 기대가 되는 종목이라고 하는데요. 분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타 주식 공개가 됐는데요. 이 종목을 선택해 주신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네, 두산퓨얼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수소 관련된 이슈가 새롭게 나오면서 주가가 오르고 있는 부분인데요. 제가 주식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 신선함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매일 보는 사람이 있고요. 매일 보는 친구가 있고 새로 만나는 친구가 있으면 좀 새로 만나는 친구가 설레지 않겠습니까? 주식도 마찬가지로 매일 나왔던 이슈, 가령 뭐 전선 전력 설비 구리와 같은 이슈보다는 새롭게 현대차 관련해서 수주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이 두산퓨얼셀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탄력을 받으면서 좀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차트 패턴을 그리고 있는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강조 좀 하고 싶고요. 구체적인 가격 전략은 차트 보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5월 22일에 장대 양봉 세워놨고요. 오늘 윗골이 달리면서 팽형 캔들이 나왔는데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보시면 거래 대금이요. 근 2년간 이렇게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다 이 수준이었습니다. 이 수준. 심지어요. 이 뉴스가 나오기 전에는 30억 들어왔습니다. 5월 14일에. 5월 13일에는 42억 들어왔습니다. 그 전날에는요. 55억. 자, 그러면 5월 22일에 무려 얼마가 더 들어왔느냐? 6,640%. 어마어마하게 돈이 몰렸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이 왜 관심 없는 종목을 갑자기 관심 가지게 되었느냐? 수소 관련 이슈가 나왔다 이거죠. 현대차 관련해서 수소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많이 올라간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수급적인 측면에서 보면 개인 투자자랑 기관 투자자가 최근에 좀 담고 있다. 외국인은 팔고 있다 보시면 되고 이 종목은 뭐 내일 시가에 들어가셔도 되고요. 24,000원 이하의 중장기 관점에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매수 타점 잡으시고 최종적인 목표가는 3만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1타 주식까지도 공개가 됐고요. 아래 하단을 참고하시면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시 우리 정영석 강사님의 무료 강연에 관련한 소식 받아볼 수 있으니까요. 하단을 꼭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는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저희가 정리해 봤으니까요. 화면 통해서 내용 만나보시죠. 네, 배트맨 일부 핵심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등락을 반복을 하다가 종가 기준으로는 약보합권 수준에서 마감이 됐고요. 오늘의 1타 강의는 종가 매매 그리고 추세 매매 기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1타 주식은 두산퓨얼셀이었죠. 추후에 전략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우리 정영석 강사님과 계속해서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배트맨 1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알차게 채워주신 우리 정영석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참고로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이 점도 각별히 유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 계속해서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에서 인사드리겠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